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비트는 어마어마하게 잘 가고, 어제 마운트곡스 이슈 때문에 빠졌다가 정확하게 꼬리를 딱 찍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이러한 호들갑 무빙들에 다들 이제 덜덜덜덜 떨릴 때예요. 왜냐면 지금 다 떨어지기만 하면 이 갭을 채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승 초입에는 갭을 안 채울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요때 채웠던 거, 요때 이제 갭이 발생했던 거 있죠. 2020년 12월과 2021년 12월 말 요 두 번의 갭이 언제 채워졌냐? 이 상승장이 다 끝나고 2022년에 하락장 말미에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그쪽에만 몰두가 돼 있으면 정말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진짜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 보통 저점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다가 보면은 이때가 나와요. 이 RSI가 과매수 구간이 됐을 때. 이때가 한번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형태로 되거든요.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이게 비트가 올라갈 때는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긴 했습니다만 자 보세요. 여기서 이게 처음으로 여기서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는 이 고점을 넘고 이런 지점이 와요. 근데 여기서 보조지표는 계속 하락 다이버전스 비슷하게 뜨는데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려주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또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빙이 될 수 있다. 2023년부터 이제 운전법이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올리는 가능성이 이렇게 또 있는데요. 여기서는 올려도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이 구간에 선을 그어보면 사실 이런 지점까지 온단 말이죠. 한참 뒤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갭을 반드시 채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과매수가 되면 무조건 떨어질 거야. 곧 조정이 와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을 그때가 되면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생각이 만연할 때가 비트코인이 이제 뒤통수를 칠 때입니다. 좋은 쪽으로. 우리에겐 좋은 쪽이죠. 어쨌든 현물을 이런 자리들에서 많이 매집을 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좋은 움직임인데 사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갭을 무조건 채운다라든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이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에서 블랙록도 그렇고 피델리티도 그렇고 물량들 다 흡수하잖아요. 그죠? 독일 정부 물량 다 흡수했죠. 근데 마운트곡스 이슈 나왔지만 이거 그대로 뻗어 나온 거 사람들이 판 거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온 거에 대해서 바로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를 여기서 대놓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매집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이런 과정들은 보너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보다 빠르게 올릴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과매수 구간이 떠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선을 우리가 딱 연결을 해보면 이러한 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이러한 각도로 역헤드 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넥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크게 보면 또 이런 식의 역헤드 숄더가 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근쯤 오면은 얘가 신고점을 거의 도달하는 과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각도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다 보면 이 구간들은 사실 정말 사람들이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조정이나 눌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는 못 들어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100분의 1 강조한 이유가 이럴 때도 여러분들 공포를 느끼지만 사실 이때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눌렸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나에게 학습시켜준 데이터는 이런데 올라도 눌림을 줬고 많이 오른다 싶어도 이런 눌림을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도 올랐다가 눌림을 줬고 이때도 올랐다가 눌림을 줬으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왔으면 뭔가 갭을 채운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알트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 또 급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비트코인이 정말 찐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제가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뭔가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특히 2023년 이후로 미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찐 반등이 나오면 이전에
올렸던 이 조정 전 값을 진짜 뭐 일주일 정도면 다 말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내린 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린 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린 거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번에도 만약 그런 고각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주말 정도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말이 되는 거고 뭐 이 고각 나오기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쉬어간다던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놀라운 거는 이 고각이 나오는 순간부터 쉬어가는 구간은 별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확대를 해서 만약 정말 고각이 간다면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오는 게 중간에 쉬어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시간봉으로 보면 좀 지금처럼 이렇게 꼬리가 나오고 그런 무빙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은 사람들의 이 공포 심리와 그다음에 눌림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가 시장을 좀 지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양봉으로 일봉상으로 마감을 하는데 도지형 캔들이 좀 뜨고 몸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캔들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일정하게 사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갭을 채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갭을 안 채운다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어제 제목에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진짜 이제는 움직임이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측이 안 되지만 그 예측이 안 되는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그게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직하게 천천히 조금씩 산다는 마인드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알트들도 보면은 지금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계속 오르잖아요. 보면은 뭐 이런 잡코인들은 빼고 온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이도 보면은 얘가 맨 처음에 요 내리는 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시기가 이렇게 있지만 그 나오기 전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찔끔 올라가면 좀 눌리고 찔끔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의 움직임이 좀 비슷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니어도 좀 잘 버티는 거 보면은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추후에 AI의 계열의 메타가 또 한 번 돌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고요. 뭐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도 얘가 좀 더 만약에 잘 간다 그러면 이때 게임이나 이런 쪽이 올 가능성이 있겠고 아카시 같은 애들도 이제 AI 계열이니까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애들도 좋고 아스타도 저는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런 애들도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뭐 스택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차트고 뭐 블러도 괜찮은 것 같고 다 좋아요. 지금 사실 차트가 체인링크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그냥 모아간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인들을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급이 되는 애들을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구간은 이제 이러한 모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이게 테더 도미넌스인데요. 정확하게 이 추세선을 연장한 구간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했고 빠지는 모습이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의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면 정말 좋은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지금 테더가 보시면 시총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다시 얘가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총이. 그렇다는 건 테더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다는 건 시장에 들어올 돈이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이게 사실 얘만 이렇게 있고 USDC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빠졌었어요. 순간 그 마켓캡을 보면은 여기서 좀 빠지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USDC는 이제 코인베이스 쪽 서클 쪽이기 때문에 미국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어나면 직접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얘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코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네들이 늘어나는 시총 속도보다 다른 코인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돈이 늘어났는데 시총이 늘어난다는 건 시총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도미너스가 줄어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보다 큰 상승이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을 놓지 말아라. 그냥 희망으로 돌린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이제 요즘 목이 너무 아프지만 자꾸 최소한 하루에 하나라도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이 기나긴 조정장 정말 빡세긴 했습니다. 전 원래는 이러한 수렴을 통해서 박스권을 예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알트가 너무 많이 빠졌고 여기서도 또 알트들이 과대낭폭이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 보상으로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털어야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뉴스케일 파워 이거 사라는 소리 아니고요. 미국 애들 운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전형적인 차트예요. 보면은 이렇게 살짝 띄워놓고 미친 듯이 사람들 유입시켜 놓은 다음에 미친 듯이 빼서 다 털어먹고 여기서 올린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털어먹고 그 다음부터 자리 안 주고 이게 진짜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운전법인 것 같아요. 개미들 다 털고 가는 거 영혼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팔사팔 하면서 내가 뭔가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무슨 거의 투자의 현인 매매 개고수 뭐 이런 급 아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자리쯤 왔다 하면 이제 매수를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여기서는 좀 고통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이 구간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국밥이거든요. 너무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왜냐면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매일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코인의 경우는 미국 애들이 처음에 상승장을 주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그럼 보통 새벽이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니 뭐 자영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내가 오전 오후 중에 보통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대부분이 근데 거기서 새벽까지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빡세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체력 방전이 오고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때 그때 꼭 보통 하락장이 오거나 조정이 오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바이오 리듬을 가져가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상황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자영업자들처럼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스윙이나 아니면 좀 넓은 관점으로 천천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바이오 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이렇게 투자를 계속 영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코인은 24시간 365일 휴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MVRV가 내려왔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얘도 다시 이렇게 오르겠죠? 근데 이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거를 올리는 상황이 되려면 진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긴 하죠. 솔직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얘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리테스트도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갭을 채우러 오면은 한번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거 상승세기야 하면서 또 쇼치는 애들을 연료로 삼아서 또 스퀴즈 내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일봉으로 보시면 2023년에 보면 이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세기다라고 했지만 올리고 눌리고 또 상승세기다 했지만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보통 숏을 뚝배기 깰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학습돼가지고 이럴 때 이제 숏을 못 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요인을 잘 생각하면서 이걸 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매매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개미를 너무 잘 터는 애들이기 때문에 놀 줄 아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우리가 놀기가 참 어려워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도 이거 진짜 이번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전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제에서 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이때도 알트장이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미니 알트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무슨 2021년이나 아니면 2017년과 같은 그런 대광기의 장은 오히려 저는 미국 주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무슨 광기가 없었고 그리고 개나 소나 솔직히 막 다 그때 당시에는 가게 가면 코인 얘기하고
투자 같은 걸 안 하는 사람도 코인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저는 와야 된다고 봐요. 고점이 되려면. 근데 그런 게 오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그 하먼 민스키 상에서 나오는 1차 하락 정도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앞으로 기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돌파를 해야 이 조정이 폐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제 관점을 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제가 상승론자는 맞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하락만 얘기할 거예요. 사이클이 끝났다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좋은 건 여기 보면은 이게 코인베이스예요. 여기가 코인베이스네. 죄송합니다. 여기 코인베이스가 이제 보면은 이 바이낸스보다 지금 시세가 높잖아요.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건데 보통 기관들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보다 코인베이스가 비싸면 기관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지표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미국 주도의 장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시장 심리가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거예요. 요즘 미국 주도의 장세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이끌어가게 냅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 비용인데 보통 이 단기 홀더들의 이제 평단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손실 구간이었는데 다시 본전 구간으로 왔다. 살짝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기회였다고 보는데 좀 더 지나고 봐야 이제 정말 기회였구나라고 하겠지만, 그때 되면 사실 진짜 신규 매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관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를 넘어줘야 돌파 매수가 가능한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에 돌파 매수를 한다 그래도 이때 되면 뭐 20%만 들어간다거나 풀 매수는 못해요. 이럴 때 무섭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막 그 지표가 이런 식의 자리에서 보조 지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과매수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 풀매수하기 또 어렵단 말이죠. 근데 또 보통 이럴 때는 이거 뚫으면 생각보다 리테스트 없이 그냥 팍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렵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사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살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투자에서 리듬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한 번 꼬이면 연속으로 계속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숏으로 잘 치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이제 숏을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기점으로 비트가 반등하고 시즌 종료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 정말 제 말이 맞고 시즌 종료가 아니면 이분들은 이제 여기서 계속 숏만 치다가 비트코인 상승, 숏스퀴즈를 통해서의 상승을 만들어주는 연료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청산이나 본인들 포지션 청산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리듬이라는 것이 되게 빡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 상승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숏을 안 치는 이유가, 선물방에서도 숏을 안 치고 있는데 손절을 나도 롱으로 손절을 놔야지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물론 여기서 롱을 치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이면 웬만하면 확률상으로 롱을 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은 사실 요즘은 그냥 트럼프예요. 무조건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한다. 왜냐면 이게 지난 트럼프 집권 때 파월하고 좀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기 보장할 거다라고 하고, 그리고 연준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한다. 거의 지금 실질적인 그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바이든이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사할 만한 건 얘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때 돼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사기다. 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트럼프랑 그 부통령을 하는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 다 보면 이제 암호화폐 너무 친화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얘는 또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연일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암호화폐 안 사라져. 네 번째 NFT 컬렉션 출시 계획이야. 너무 성공적이야. 이거 그냥 대선 자금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 사라지지 않을 거고, 모금 행사에서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 많이 알게 됐고, 이들은 최고 수준의 사람들이야. 암호화폐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리드할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을 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거야. 근데 이제 재무부 장관을, 그렇죠? 제이미 다이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얘는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정말 재무장관이 됐을 때 무슨 스탠스를 취할까 좀 궁금하긴 하죠. 근데 아마 좀 시류를 거스르지 않는 선으로 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JP 모건이 그 반대로 말을 해석하면 되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디지털 화폐 쪽에 일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도 매집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기관들도 다 매집이 끝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제 잘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발언을 해줘야 고점 시그널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날레 재료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록이 형 미쳤습니다. 또 2.6억 달러가 블랙록 IBIT로 유입이 됐다. 미쳤다는 거죠. 그냥 미쳤어요. 그쵸? 그냥 돌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 인데 마운트 곡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악재라고 이제 뻗으로 자꾸 조장이 되잖아요. 근데 FTX가 채권자들한테 반환하는 게 이거는 오히려 여기가 이제 이 돈이 시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채권자들 중에 고래들도 있지만 사실 소액 투자자들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반환될 때쯤에 코인이 갑자기 막 올라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사거나 아니면 그 코인을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홀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시장에서 돈이 도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매도로 작용한다기보다 오히려 들고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면 그걸 또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반환하는 방법이 좀 이따가 나중에 추후에 나오게 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찍는 도중에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고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쨌든 뭐 샴페인을 미리 터트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도망갈 사람은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기서부터 힘들어가지고 본전 주면 나 무조건 도망갈 거 하시는 분들 도망가세요. 아시겠죠?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도망가시면 되고 만약 내가 이 과정에서도 흔들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코인에 대해서 난 믿고 있고 상승장이 안 왔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매수를 같이 하신 분들은 크게 먹을 자격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들, 고통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길어봐야 한 3개월쯤 될 거거든요. 3월부터 7월이니까 4개월쯤 되겠네요. 이 4개월이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러한 기간들이 나중에는 다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 코인을 하면서의 내 매매 실력이나 투자 실력에 대해서 자양분이 되지만 이 시장 자체가 더 오를 수 있는 연료를 줘요. 개미를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움직임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멤버십 얘기를 하면서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다가 이제 코인이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얼마에 사고 어떻게 팔고 언제 손절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코인 이름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더그래프 뭐 타이코 이런 애들 잘 가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즌 종류의 관점보다는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관점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멤버십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좀 더 디테일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 멤버십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주소와 카톡방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 그리고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닉네임은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